예, 뉴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후 시간입니다. 이 범현대가 3세 정대선 현대 BSNC 사장이 발행한 가상통화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한 대표 ICO 케이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른바 현대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H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위스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런 ICO 작업이 삐걱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제금융부의 김희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H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현대 BSNC 사장이 개발한 가상화폐로 시장에서는 현대코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붐이 본격적으로 일었다면 이 정 사장은 지난해 초부터 이미 스위스에서 H닥 사전 판매를 하는 프리세일을 3차례 진행하고 12월까지 공개 ICO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5,000개의 비트코인을 모집했는데요.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규모로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해외에서 ICO를 추진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H닥 프리세일은 국내 금융당국의 ICO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이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초 현대 BSNC는 국내 블록체인 업체 더블체인과 기술을 제휴해서 설립한 한국 디지털 거래소 덱스코에 올 초 H닥을 상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H닥으로 교환하는 신청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거래소 상장이 이뤄져야지만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거래,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상장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수개월째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소위 우리가 스위스라고 한다면 어떤 화폐 규제도 좀 느슨한 편이고 특히 ICO 같은 경우에서도 규제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원래 유연했던 스위스 당국이 2월부터 ICO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규제를 깐깐하게 검증 절차를 높인 영향입니다. 스위스 금융당국 핀마는 2월 ICO 업체들의 행동 강령을 담은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검증 절차가 보다 세분화되고 엄격해졌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은 가상화폐, 즉 토큰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한 겁니다. 지불형 토큰과 유틸리티형 토큰, 자산형 토큰 3가지인데요. 지불 토큰은 상품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 기능을 갖는 것, 즉 일반적인 가상화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틸리티형 토큰은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성격의 토큰을 의미하고요. 이 자산형 토큰은 미래 회사의 수입이나 현금 흐름에 대한 이자 배당 등을 약속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이나 채권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이 토큰별로 규제 수위가 다른데요. 이 자금 세탁 방지법과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지불형, 자산형 토큰과 다르게 유틸리티형 토큰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합니다. 이 현대코인 발행법인인 스위스 H닥 테크놀로지는 H닥이 사물 인터넷 간 결제 기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당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H닥이 자산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H닥이 증권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현대 측은 현지 당국이 요구하는 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H닥 관계자는 고객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지 절차는 막바지 단계에 있고 현지 로펌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토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번에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한 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부 불화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갖가지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 BSNC 측은 H닥 발행 서비스를 위해서 지난해 6월에 현대페이를 설립하고 지난해 10월 스위스 블록체인 밸리로 알려진 주크의 현지 법인인 H닥 테크놀로지를 설립했습니다. 이 H닥 사전 판매를 할 당시에 이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 정대선 사장과 전삼구 더블체인 대표가 참여를 해서 각각 지분 51%, 49%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업계 안팎에서는 이 파운더 간의 불화로 인해서 최근 지분 정리 분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H닥 핵심 관계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이 전 대표는 H닥 법인이 설립된 지 일주일 만에 이 본인이 보유한 전체 지분을 무상으로 정대선 사장한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현재 H닥 백서 화이트페이퍼는 1.0 버전을 넘겼는데요. 전삼구 대표는 0.8 버전까지 기술 개발에 관여하다가 지금은 손을 뗐고 현재는 김병철 대표가 이끄는 현대페이가 전체 플랫폼 기술 서비스를 총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스위스 ICO 과정에서 파운더 간 분쟁은 현지 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는 이슈인데요. 이 내부 관계자는 상장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억측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코인의 ICO 과정 과연 또 평탄하게 마무리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